오늘 영상은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1위 백진삼과 함께합니다.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좋은 성분만 모은 건강식품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릴 정도로 고농축 산삼 진액을 담은 제품인데요. 저도 새벽 경기를 볼 때 피곤할 때 한 포씩 먹으면 정말 효과가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30포 한 박스에 16만 8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현재 연말 특가로 새벽의 축구 전문가 할인 링크로 들어가시면 13만 9,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아주 좋은 상품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맨체스터 더비의 결과 맨시티가 또다시 패배를 했고요. 맨유가 88분 브루 판데스의 PK 득점, 디알로의 90분 득점, 2분 만에 맨시티를 역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최근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맨시티가 마지막 즈음 돼서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선수 놓치고 앞서고 있다가 동점 역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경기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의 일단 포인트는 왼쪽 풀백으로 나왔던 누네스였어요. 누네스가 오늘 왼쪽 풀백으로 나오면서 맨시티가 가져가고자 했던 전술은 중원에 맨유의 선수가 4명이 있잖아요. 우가르테, 브루 판데스, 디알로, 마운트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었거든요. 선발로.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는 누네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그바르디올, 디아스, 워커 3백이 되면서 균도안, 누네스, 포든, 데브라이너 중원에서 4대4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들고 나온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쓸 선수도 없었어요. 원래 왼쪽 풀백으로 나왔었던 그바르디올이 중앙 수비수들 스톤스, 아케, 아칸지 다 부상이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리코 루이스가 그 자리에 뛰어야 되는데 리코 루이스도 지난 경기 퇴장 때문에 못 나오고 그래서 수비 라인에 쓸 선수가 없어서 누네스를 저렇게 쓰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종종 과르디올라 감독이 썼던 전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맨시티가 의도한 건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을 때 공격을 할 때 아예 누네스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요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를 늘리는 선택을 한 거죠. 오늘 들고 나온 전술이 딱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맨시티가 좋았던 장면들을 보면 그래도 저 의도를 했던 장면들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맨시티가 수비할 때는 4-4-2예요. 4-4-2를 쓰면서 누네스가 왼쪽 풀백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공격을 할 때는 누네스가 왼쪽 풀백에 나와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원에 포든, 균도안, 데브라이너가 있는데 누네스까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4명의 선수가 이제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뒤에 3백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포든, 데브라이너, 누네스, 균도안 이렇게 되고 여기서 균도안을 혼자 두고 모두 다 올라가면서 균도안을 수비라인 뒷공간에 혼자 남겨두고 2선에 선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를 교란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장면은 이제 누네스가 오히려 역으로 측면으로 나가고 도쿠가 들어와 있어요. 도쿠가 이제 2선 라인에 위치를 하는데 이때 데브라이너 그리고 포든 그리고 심지어는 균도안까지 올라가 있죠. 요 라인에 맨시티의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면 균도안이 볼을 끌고 측면으로 나와요. 그럼 수비가 끌려 나가겠죠? 이때 포든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았을 때 균도안이 한 명을 끌고 나가니까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는 포든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포든이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볼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센스 있게 흘려주고 본인은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혼란이 찔러주는 패스가 나오죠. 그러면서 포든이 이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그 맨시티가 하고 싶었던 전략.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누네스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누네스가 미스가 오늘 많았어요. 이 장면 보시면 누네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볼을 전개하는 거는 누네스가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쪽에서 볼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이미 우가르테가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스를 빨리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기다렸다가 느리게 주다 보니까 볼을 잡을 때 이미 우가르테에게 압박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뺏겨요. 뺏기니까 맨유가 볼을 빼앗자마자 바로 역습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네스가 왼쪽 풀백으로 나와서 중앙과 측면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뭐 기동력도 살려주고 선수를 이제 늘려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누네스를 가지고 나온 풀백으로 배치를 한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인데 이게 양면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미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이 분명히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도 되게 불만 섞인 표정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마지막에 실점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맨시티가 코너킥 공격이 끝나고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누네스가 이번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워커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누네스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누네스가 볼을 잡아요. 근데 볼을 잡았을 때 워커에게 패스를 받은 이후에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디알로가 이미 뛰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패스의 강도가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지적할 수 있는 건 누네스의 패스가 약한 거, 그리고 티가 좀 날 듯 안 날 듯 이게 누네스의 실수로만 여겨지는데 에데르송 골키퍼가 나오는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아요. 요즘 맨시티 경기 보실 때 실점하는 굉장히 많은 장면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딱 찔러줬는데 에데르송이 어설프게 나오다가 제껴지면서 먹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르테가랑 교체가 됐었죠. 오르테가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꽤나 많았었죠. 그래서 누네스의 패스도 안 좋고 에데르송에 나오는 것도 안 좋았고, 그런데 디알로는 이 패스를 이미 예측하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데르송이 애매하게 나오고 있고 누네스의 패스는 애매하게 백패스가 됐고 디알로는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이 볼을 끊어낸 거죠. 이거는 맨시티가 85분쯤에 정말 오늘 맨유가 사실은 결정적인 찬스를 거의 못 만들었어요. 맨시티가 1대0으로 앞서 나갈 때 뒤집을 거라는 생각을 거의 못할 만한 경기였거든요. 실제로 오늘 맨유가 래시포드랑 가르나초를 뺐기 때문에 공격 쪽에 넣을 만한 선수도 없었어요. 지르크지 그리고 안토니 이런 선수들 넣었었죠. 특히나 지르크지는 그래도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뭔가 균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선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맨시티가 집중력의 부재인 거죠. 그래서 디알로가 여기서 끊어내니까 누네스가 이제 급해서 막 뛰어옵니다. 디알로가 이 에데르슨 골키퍼 앞에서 끊어내니까. 그리고 본인의 실수를 커버할 때 너무 성급하게, 이것도 성급했어요. 에데르슨 골키퍼가 그래도 각도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누네스가 그냥 지연만 해줘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누네스가 태클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페널티킥. 그리고 이 페널티킥을 허용한 다음에 브루 페르난데스가 득점을 했던 게 85분이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 바로 1분 뒤입니다. 오늘 맨유가, 그리고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계속 하는 거죠.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돌려요. 돌리면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1대1이 되자마자 맨시티가 약간 마음이 급해졌죠. 본인들이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마지막에 실수로 먹히니까 급해져서 달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루 페르난데스도 또 백패스. 그러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의 라인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전방을 바라보는데 지르크지가 한 선수를 묶어놓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누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살짝 올라가서 그바르디올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순간 디알로가 뒷공간으로 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였냐? 또 누네스예요. 누네스가 왼쪽 풀백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네스가 디알로를 막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르크지에게 디아스, 그바르디올은 마이누. 그러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디알로는 누네스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디알로가 뛰어갈 때 누네스가 그냥 사실은 별로 어려운 장면도 아니었어요. 패스가 날카롭지도 못하고 완만하게 떠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가 날카롭게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수비 라인 사이로 그러면 모르겠는데 패스가 되게 완만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비수들이 붙어줄 시간도 있고 볼을 받는 선수를 방해할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누네스가 갑자기 따라가는 걸 멈춥니다. 왠지 몰라요. 아마도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아스는 여전히 지르크지 보고 있고 그바르디올은 마이누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디알로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디알로가 오프사이드 라인 많이 뒤에서 뛰어들어가는데 패스가 완만하게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누네스가 멈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거든요. 그리고 이 볼이 뒤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에데르슨 골키퍼가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오려면 안 나와야 되는데 애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도 디아스라던가 그바르디올 요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에데르슨 골키퍼가 나오니까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누네스가 디알로도 안 따라갔고 뒤쪽에서 디아스와 그바르디올이 에데르송이 나오고 있으니까 걷고 있었고, 그리고 이 볼이 가운데로 떨어졌는데 심지어 바운드가 되는 볼이었어요.
바운드가 되는 볼이었는데 디알로가 에드르송이 애매하게 나오니까 볼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경합이 없었으면 볼이 하늘에서 높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제공 시간이 있잖아요. 채공 시간이. 그러면 이제 수비수들이 떨어지는 동안 디알로를 밀거나 자리를 잡거나 에드르송이 나와서 잡거나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니까 디알로가 이 볼을 잡아요.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머리 위로 넘겨버리죠. 근데 에드르송이 또 애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제껴집니다. 그리고 빈 골대 5분 만에 나온 장면. 두 골 다. 그리고 심지어 이 두 골이 나오기 전까지 맨유가 사실상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었어요. 골을 넣기 전까지 맨유가 골 기대값이 0.6이었습니다. 한 골도 넣기 힘든 골 기대값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맨시티의 실수가 나오면서 골 기대값이 수직 상승해서 두 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맨유가 정말 3분 만에 역전을 하면서 맨시티가 또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맨시티가 최근 11경기에서 실점이 얼마나 되냐면 노팅엄 포레스트전 한 경기 이겼습니다. 1승 2무 8패. 그리고 실점을 일단 클린시트를 한 경기가 노팅엄 포레스트전. 본인들이 승리했던 경기만 유일하게 클린시트예요. 나머지 10경기는 충격적이게도 모든 경기 2골 이상 실점했습니다. 그래서 11경기에서 25골을 실점을 했거든요. 이거는 로드리가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그냥 맨시티의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좀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너무할 정도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승리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디올라 감독도 최근에 연패를 할 때 막 머리 긁으면서 상처나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런 모습도 안 나와요. 머리 감싸지고 경기 끝나니까 그냥 약간 표정도 체념한 표정, 해탈한 표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가르디올라 감독도 가르디올라 감독이지만 이 맨시티 자체가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심지어 어떤 전술이었냐면 가르디올라 감독이 오늘 약간 자존심을 버렸어요. 한 골을 넣은 다음에 맨유가 끌어당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맨시티가 어느 시점부터 사실은 그냥 압박을 안 합니다. 이 장면 보면 맨시티가 뒤에서 맨유가 계속 볼을 돌렸어요. 끌려 나오면 공간으로 패스를 주려고. 그런데 맨시티가 아예 끌려 나오지 않고 수비 라인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유가 오늘 경기 내내 볼을 잡았을 때 줄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맨유도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게 이런 거죠. 맨시티가 약간 자존심을 버리고 수비 라인을 딱 만들고 있는데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만한 세부적인 전술은 또 없어요. 전체적인 틀, 상대를 끌어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한다. 사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맨유가 뒤에서 볼 돌리면서 맨시티가 올라오길 기다리는데 맨시티가 안 올라오니까 맨유가 사실상 오늘 경기 내내 거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되게 답답했거든요. 골 넣을 만한 찬스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경기는 가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선 이제 본인들의 이런 압박 타이밍이나 기동력이나 뭐 로드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뭐 미드필더 라인에 이제 기동력이 부족하고 수비력이 부족해서 좀 수비가 흔들린다는 거, 이런 걸 감안해서 약간은 자존심을 좀 버린 매치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실책 때문에 실점을 한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뭐 그냥 최근에 졌던 경기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경기인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런 최악의 경기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토트넘에게 패배했던 그런 경기들도 있지만 중간중간 이런 경기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페에노르트전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1, 3대2, 3대3. 그때도 수비가 계속 와르르 무너지면서 동점이 됐죠. 오히려 토트넘전처럼 그냥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면 나은데 약간 방심을 하다가 의욕이 없이 있다가 집중력이 없다가 따라잡히는 거, 이런 빈도가 요즘에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그런 면에서 진짜 가르디올라 감독과 맨시티가 이번 시즌만큼은 현재까지 반등의 여지가 안 보인다. 이 흐름에 뭔가 반등의 여지가 안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경기였다.